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길거리 주차 요금이 당장 다음 달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2023-2024 예산안에 대해 뉴욕 주정부와 의회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MTA 요금 인상안은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만들자는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매년 높은 경쟁률의 취업 비자 취득에 숨통을 틔워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합니다.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의 한 파파이스 직원이 한 달간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해 자신의 업소 내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길거리 주차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인상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작 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회는 지난 월요일 진행된 원래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길거리 주차 시 요금을 2배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펠팍 미터 파킹 요금은 현재 30분당 25센트에서 15분당 25센트로 2배가 될 예정입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인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을 뿐 정확한 시행 날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요금 인상안은 통과됐지만 이에 대한 공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적지 않은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 및 의회는 예산 부족난에 시달린다는 이유를 들어 주차요금 인상안을 수차례 거론해왔습니다. 펠팍의 길거리 주차요금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차요금 인상안에 대한 공지가 부족해 주민들은 정작 주차요금 인상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펠팍의 경우 저녁 9시까지 길거리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저녁 6시까지만 요금을 매기는 포트리 등 타 지역에 비해 주차 적용 시간이 길다는 지적에 요금까지 인상하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 길거리 주차요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3-2024 예산안 협상 시한을 한 달 가까이 넘기며 파행을 겪었던 뉴욕 주정부와 의회 간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MTA 요금 인상 계획은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의회와 새 회계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대부분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번 회계년도 예산안 합의 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뉴욕 주민들의 안전 개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MTA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대신 뉴욕주와 시의 구제 금융 패키지로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주는 3억 달러의 예산을 MTA에 지원하고 뉴욕시는 1억 6,5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2년 동안 무료 버스 노선을 뉴욕시 각 보로당 한 노선씩 시범 운영하고 시민들 호응에 따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뉴욕주 담배세가 현 4달러 35센트에서 5달러 35센트로 인상돼 전미에서 가장 비싼 워싱턴 DC의 담배세 4달러 50센트를 훌쩍 뛰어넘게 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모든 가양담배 판매 금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뉴욕시 차터스쿨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뉴욕시의 14개의 차터스쿨 건립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의 차터스쿨 상한제를 폐지해 최대 100개의 새로운 차터스쿨을 건립해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뉴욕시 공립학교 존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민주당 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운영되지 않았던 14개의 차터스쿨을 시작으로 제한적으로 새로운 차터스쿨 건립을 허용하는 절충안에 이르렀습니다. 주지사는 또 보석개혁법 개정에 대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재판 전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보석법 제도에 동의하지 않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의 구금 여부를 판단할 때 판사의 재량권을 더 부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면서 주 다수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최종 예산안 합의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남아있지만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주요 결정은 대부분 내려졌다며 발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따로 만들어 연간 15,000개의 쿼타를 부여하자는 한국과 파트너 법안이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동시에 재발의됐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가 매년 높은 추첨 경쟁률로 인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에서 취업 비자 문호에 숨통을 틔워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연방하원에서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김 의원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연방상원에서는 마지 히로노 의원과 마크 웨인 뮬린 의원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 5천 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은 H1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만 연간 비자 발급 한도인 쿼터 수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 무제한, 멕시코 무제한, 싱가포르 연 5,400명, 호주 1만 500명 등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해서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 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부터 연방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고 작년 2월에는 연방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매번 무산돼 왔습니다. 영김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며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계속된 경제 성공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매우 숙련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로노 의원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우리 양국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비이민 전문직 비자 확대는 양국 간 교역을 더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국 내 고숙련 노동자 숫자를 늘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 린다 리, 줄리 원, 크리스토퍼 배 등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합니다. 이들은 상대 후보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6월 27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는 뉴욕시 의원과 퀸즈보로 검찰총장, 브롱스와 스테이튼 아일랜드 검찰총장과 민사법원 판사, 사법 컨벤션 대의원 등의 정당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며 한국계 후보도 다수 출마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베이사이드와 와이스톤, 칼리지 포인트 등을 포함하는 19선거구에는 한국계 크리스토퍼 배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하며 이 지역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토니 아벨라 후보자와 맞붙습니다. 아시안 정치력 신장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19선거구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유권자의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 밀집하고 있어 크리스토퍼 배 변호사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한국계 린달리 뉴욕시 의원이 활동하는 23선거구의 경우 한인 유권자에 비해 남아시안 유권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예비선거에 2명 이상의 경쟁자가 출마한 것으로 확인돼 린달리 의원의 예비선거 당선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줄리원 의원이 출마하는 26선거구 지역은 롱알랜드시티와 우드사이드 지역으로 젊은 유권자가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한인 유권자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 4명 이상의 민주당 후보자가 등록해 예비선거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예비선거에 대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6월 17일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뉴욕주 DMV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시카고의 한 파파이스 직원이 자신의 업소내 현금을 훔치고 휴대폰 전선을 끊어버리는 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분노한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용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식당 창고에서 칼을 꺼내 자신이 들고 있는 봉지를 난도질합니다. 그는 곧이어 봉지에 들어있던 손질된 닭 여러 마리를 땅에 내던집니다. 이 외에도 식당에 재고가 담겨있는 박스를 전부 뒤집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창고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나서야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빈 식당 카운터를 비추며 적어도 급여는 돌려받은 것 같네 라는 문구와 함께 남성이 식당의 현금을 전부 가져갔다는 암시를 남깁니다. 지난 화요일 시카고의 한 파파이스 매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해당 파파이스 매장의 직원으로 그는 한 달간 매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행위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생닭과 감자튀김 등의 식당 재고를 전부 창고 바닥에 버리거나 쓰레기통을 뒤집어버리는 등의 행동 외에도 식당 카운터의 현금을 전부 가져감과 동시에 계산대의 전선을 전부 끊어버리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영상은 틱톡에 업로드됨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한 달간 급여를 못 받았으면 그럴 만도 하다 등 그를 동정하는 의견과 정말 복수를 원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매장을 고소하면 됐을 것 등 그를 비판하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현재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과 영상을 촬영한 여성이 체포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미국에 방문한 지 나흘째인 26일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 회장은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창원 회장은 27일 오전 11시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에 참석한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미동부 한인사회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커뮤니티 리더로서는 이창원 회장이 유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환영사에 답사를 전달한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제임스 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비롯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창원 회장은 26일 오전 10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개최된 윤 대통령의 공식 환영 연설 참석을 시작으로 27일 국빈 오찬 참석, 같은 날 저녁 5시 30분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하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워싱턴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 명 규모의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로 꼽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했습니다. CNN은 펜스 전 부통령이 대배심에 출석해 5시간 넘게 증언했다며 전직 부통령이 대배심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대통령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첫 사례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의 특검 대배심 증언을 막으려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자전거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2025년부터 매년 위험한 교차로 100곳 이상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 설계인 주광 설계 도입, 고령 보행자에게 위험한 지역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장치 설치, 시 교통국이 사망, 중상자가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제출 가속화 등입니다. 에이들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지난해 뉴욕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뉴욕시가 비전 제로 정책을 도입한 2014년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올해 4월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